안녕하세요. 마음다락입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구매한 주택을 자녀에게 선물하고 배신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72세 아버지와 70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고 자신들은 초라한 시골집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가진 것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노후를 위해 힘겹게 마련한 서울 강남의 35평형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25억 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를 부모님은 오직 장남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실망을 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학창 시절엔 성적이 좋지 않았고 대학도 가까스로 졸업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진급 없이 사원으로 오랜 기간을 보냈고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래도 장남인데라는 마음으로 그를 계속 감쌌습니다. 아파트를 넘겨주던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 가족을 위해 마련해 준 거다. 우리가 너를 믿으니까 가족을 잘 돌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아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등기 이전 절차와 양도세, 취득세 등의 모든 세금은 부모님이 부담했습니다. 아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손에 돈 한 푼 안 들게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변했습니다. 아파트를 받자마자 생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지인들에게 야, 강남에 내 집이 생겼다. 라고 주변에 자랑하기 시작했고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며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하루는 아들의 집을 찾아갔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은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주식과 코인 투자에 손을 댔고 대부분을 날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러다 우리 집까지 날아갈 것 같아요.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마련해줬는데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니? 아들은 죄책감도 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차피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제 집이니까 제가 어떻게 쓰든 제 마음 아닌가요?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절망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집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몇 달 후 아들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로 처분했고 부모님이 마련해준 소중한 재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은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조그마한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를 잘못 키운 걸까?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봤는데 결국 이게 우리의 보답인가? 어머니도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 부모의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욕심이 문제였던 거야. 이 사연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없이 깊지만 그 사랑이 항상 올바른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반드시 자식의 감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물려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물려준 재산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힘겹게 모은 돈과 집이 자녀에게 무분별한 소비와 안일한 태도를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쉽게 얻은 사람은 쉽게 잃는 법입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 돈은 쉽게 사라지고 갈등만 남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책임감입니다. 부모가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를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사례는 현실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5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재산은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부모님이 주신 재산이 아무리 크더라도 관리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우선 어떻게 지킬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충동적인 투자는 위험하다. 급하게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 화를 부릅니다. 투자는 공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부채는 신중히 사용하라. 빚을 내는 것은 쉬워도 갚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전문가와 상담하라. 돈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금융 전문가나 신뢰할 만한 조언자의 도움을 받으면 위험을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라.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신 이유는 한탕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노력과 희생이 담긴 재산인 만큼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다락에서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다락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